반갑습니다. 할타 소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임장 영상입니다. 오늘은 촉진 3구역입니다. 시민공원 촉진 3구역에 이렇게 왔는데 시민공원 주위로 촉진 시리즈들이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왜 촉진 3구역을 딱 찍어서 여기를 갔냐? 지금 현재 촉진에 우리가 접근할 만한 구역이 촉진 3구역밖에 없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자, 왜 그러냐? 촉진 1구역이 있죠. 촉진 1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지주 공동 방식이라고 일반 재개발 방식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거래가 안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촉진 2-1, 촉진 2-2 이렇게 있는데 촉진 2-2구역도 촉진 1구역과 마찬가지로 지주 공동 방식. 그리고 촉진 2-1은 여기는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인데 거래가 조금 힘듭니다. 왜 힘드냐? 여기는 너무 좋습니다. 예, 입지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가 총 세대수가 1900세대가 조금 넘거든요. 1902세대인데 조합원이 310세대밖에 안 됩니다. 예, 굉장히 조합원 수가 작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 이 정도 세대수 대비해서 조합원이며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입지가 나쁜 것도 아니고 촉진 2-1이라는 이 구역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냐. 그래서 여기는 거래가 힘듭니다. 매물도 거의 안 나오고 매물이 나왔다 해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1, 2-2 세 개가 거의 거래가 안 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남은 게 이제 촉진 3이랑 촉진 4가 있는데, 자, 촉진 4는 제가 뭐 촉진 4를 뭐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 기준에는 촉진 4구역이 진입하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냐. 왜냐면 여기가 849세대인데 조합원이 800세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뭐 1대1로 재건축 수준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채널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촉진 4구역을 진입하기에는 조금 좀 아쉽지 않냐. 예, 그래서 촉진 3구역을 왔습니다. 촉진 3구역을 왔는데 제가 작년에 딱 이맘때 엄청 더울 때 그때 또 촉진 3구역을 왔거든요. WDPD 그 채널에 그 WD님이랑 둘이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촉진 3구역을 정말 한여름에 왔는데 또 우연찮게 또 한여름에 촉진 3구역을 또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자, 그동안 거의 뭐 내용은 비슷한데 조금 말할 거리도 있고 또 조금 추가되는 내용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촉진 3구역을 업로드를 하고 나서 상담이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10팀 이상 들어왔거든요. 10팀 이상 들어왔는데 다른 구역은 뭐 특히 뭐 광안리다 뭐 이런 재개발, 초기 재개발이나 뭐 이런 구역은 주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조금은 좀 젊으신 분, 제가 30대 초반이죠. 예, 제 또래 분들, 예, 30대 이런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투자로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촉진 3구역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의외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특히 또 부부 두 분이서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셨는데 촉진 3구역에 상담하시러 오신 분들 대부분이 실거주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투자보다도 물론 투자죠. 투자 겸 실거주죠. 물론 내가 이 재개발을 삼으로 해서 투자 수익을 보겠다, 시세 차익을 보겠다, 그런 목적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입주까지 고려한다 해서 실거주의 그런 목적의 상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는 다른 구역과는 다르게 실거주하겠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자, 이유가 뭐냐? 여기는 투자 금액이 다른 재개발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 돈으로 내가 투자를 하겠다 보다도 한번 여기에 거주를 해보겠다, 실거주하겠다, 시민공원 인근의 아크로라는 이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싶다, 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셨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른데 뭐 블로그나 뭐 다른 유튜브나 또는 뭐 부동산이나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저한테도 오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자, 이분들은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입주 연도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디 찾아보니까 뭐 31년도, 32년도쯤에 입주할 예정이다. 그 정도 기간이면 우리 자녀가 뭐 중학교 입학한다, 고등학교 입학한다, 또는 뭐 초등학교 입학한다. 그래서 딱 맞다. 그런 식의 상담이 굉장히 많았는데,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아는 이상 제가 재개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투자도 많이 해보고 간접적 경험도 많이 해보고 그 수십 군데 재개발을 경험해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경험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1년, 32년이 입주가 지금 예정돼 있어도 그렇게 입주가 안 될 가능성도 많다. 물론 촉진 3구역이 밀린다, 밀릴 거다, 밀려야만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경험상 재개발은 계획대로 딱딱딱 안 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31년, 32년이 아니고 더 밀릴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상담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래도 거의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분들은 31년, 32년에 무조건 입주가 된다고 보고 자기들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췄는데 제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거래가 안 됐죠. 거래가 안 됐는데 자, 그 중에 몇 분은 아니 할타님 무슨 소리 하냐, 여기는 조합원들 단합 잘 되고 비대위도 없고 한 문제도 없고 조합장님 엄청 일 잘하시고 조합도 일 잘하고 그렇게 다 소문이 났는데 왜 밀린다고 얘기하냐, 여기는 문제가 없다, 잘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재개발은 모릅니다. 정말 할치 앞도 모르는 게 재개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촉진 3구역이 변수가 있어서 밀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재개발이 그런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잘 됩니다.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촉진 3구역 조합장님 유능하시고 조합에서 일 잘하시고 비대위도 없고 이주 잘 되고 있고 아무 문제 없다. 그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자, 만에 하나 정말 악성, 브로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촉진 3구역에 침투했다 또는 몇몇 악성 조합원이 촉진 3구역에 물건을 매수해서 새로 이제 승계 조합원이 됐다. 그러면 바로 판이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가 엄청 많고 자, 이주가 잘 된다 하는데 자, 1500세대 중에 1480세대가 이주 잘 되고 20세대가 이주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그것도 지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예정대로 딱딱딱딱 되기가 힘듭니다. 저도 제가 거래하면 좋죠. 31년, 32년 무조건 입주됩니다. 여기는 지금 잘 되고 있어서 그렇게 입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얘기하면 거래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런데 저는 무조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얘기를 다 못하겠습니다. 왜냐? 아는데 제가 재개발이었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 바로 또 변수가 생겼죠. 예, DL에서 여기가 DL인데 DL건설 아크론인데 시공사에서 공사비 협상을 하자, 공사비를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조합에서 굉장히 거부를 했죠. 예, 조합에서 거부를 하고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이주비 보증을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이주비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딱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그러면 시공사를 우리는 교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막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 각종 언론이나 신문에서 뉴스 기사로 그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야, 아크로 촉진 3에 아크로 해지된다더라. 그렇게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변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조합에서 슬기롭게 잘 해결했습니다. 잘 해결해서 DL이 이주비 보증을 다시 재개하고 사과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됐거든요. 잘 돼서 봉합이 돼서 다시 이주비가 나가고 이주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해결 안 됐다. 정말 서로 양보 안 하고 해서 해결 안 됐다. 그러면 시공사가 해지돼 버렸다. 그러면 다시 시간이 1년, 2년 또 늘어지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변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은 항상 변수가 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합니다. 재개발 내가 산다. 그러면 입주할 생각하지 마라. 딱 그 시기에 맞게 입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냥 투자로 생각을 해라.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촉진 3구역 한번 입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입지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여기는 자 1호선 부전역도 인근에 있죠.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동해선 부전역도 있어요. 예, 동해선 부전역도 가깝습니다. 여기 두 개가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초품화거든요. 제가 학교랑 구역이랑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릴 건데 바로 학교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예, 초품화죠. 그래서 여기는 구역대 신초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입지입니다. 브랜드도 아크로죠. 이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거기에다가 여기는 시민공원 조망권입니다. 시민공원하고 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의 아파트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투자 채널입니다. 예, 부동산으로 특히 뭐 재개발로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자 이런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공원을 바라볼 때 단순히 야 뷰 좋다, 시민공원 옆에 살고 있으니 너무 살기 좋다, 자 이런 것보다 과연 이 시민공원이 가치가 있냐는 거죠. 시세로 반영이 되냐, 그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광안대교 인근에 있다, 광안대교 뷰가 쫙 나온다, 그럼 이게 가치가 있냐, 시세가 반영되냐? 시세가 반영되죠. 광안대교가 주탑이 한 개가 보이냐, 두 개가 보이냐, 풀로 보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시세가 몇 억이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만큼 광안대교 뷰에 대한 그 조망에 대한 가치는 가격으로 매겨져 있습니다. 매겨져 있는데, 그러면 시민공원도 이 조망에 대한 가치가 시세로 이렇게 매겨져 있냐? 예, 여기도 매겨져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인근에 부전사만 골든뷰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부전사만 골든뷰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남양은 시민공원 조망이 안 나옵니다. 예, 남양으로 남쪽으로 바라보는 남양은 안 나오고 북향이 시민공원 조망이 나오거든요. 보통 일반 아파트는 남양이 더 선호가 되지 않습니까? 남양이 더 선호가 되고 시세도 남양이 더 비쌉니다. 더 비싼데 부전사만 골든뷰 이 아파트는 북향이 더 비쌉니다. 왜 그러냐? 시민공원이 보이기 때문에 북향이 더 비싼 거예요. 이걸만 보더라도 시민공원에 대한 가치는 있다, 시세로 매겨진다. 그래서 촉진 3구역도 시민공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기도 그런 가치가 플러스가 된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촉진 3구역 여기를 내가 매수하고 싶다, 여기에 내가 진입하고 싶다, 그러면 시민공원 뷰가 보이냐 안 보이냐, 이거를 또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잘 따져봐야 되는데, 자 여기는 아직 조합원들 동호수 추첨을 아직 안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민공원 뷰가 보이는 데를 내가 살 수 있냐, 100% 내가 살 수 있냐, 그게 지금 힘듭니다. 동호수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게 힘듭니다. 여기는 시민공원 뷰가 잘 보이는 그런 평형과 그런 타입을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는데, 자 여기도 아까 얘기했던 부전 사만 골든뷰랑 마찬가지로 남양 쪽으로 보는 거는 시민공원 뷰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뭐 팔상형 구조의 남양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공원 뷰가 잘 안 나옵니다. 시민공원 뷰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타입을 잘 선정해서 매수를 해야지 나중에 시민공원 그 뷰에 대한 프리미엄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거를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총 소대수가 3,545세대에 조합원 수가 1,712세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최고 60층에 18개 동이거든요. 이게 높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가 촉진입니다. 촉진. 부산에 촉진 구역이 많았다가 지금은 3군데 남아 있거든요. 서금사 쪽에 촉진이 있죠. 서금사 촉진 5구역, 서금사 촉진 6구역 이런 식으로 서금사 쪽에 촉진 구역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영도에 있습니다. 영도 5구역 거기가 촉진이거든요. 저기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공원 주위로 촉진 이렇게 3군데가 남아 있는데, 자 촉진 여기에 달리면 뭐가 좋냐? 말 그대로 촉진을 해준다는 겁니다. 재개발을 빨리 지을 수 있게 행정적으로 도와주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인센티브죠. 용적률 인센티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높게 짓게 해주겠다. 그래서 촉진구역은 층이 다른 일반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최고층이 60층까지 된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17년 6월에 조합 설립이 됐습니다. 조합 설립이 됐고 22년 10월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17년도 6월에 조합 설립이 돼서 22년도, 그러니까 조합 설립되고 나서 5년 뒤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 촉진도 행정적으로 빨리빨리 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도 5년이 걸렸습니다. 5년이 걸렸는데, 자, 요즘 시공사 선정하는 그런 구역들 보면 이 공약이 1년 반 만에 2년 안으로 사업 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까지 다 받겠다. 2년 반 만에 받겠다. 3년 만에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 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3년 안에 관리처분 인가 다 받고 그럼 이주하고 철거하고 아파트 지으며 7, 8년 정도 뒤면 입주할 수 있겠네. 지금 이제 조합 설립돼 이제 신공사 선정되는 그런 구역들 7, 8년 만에 입주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네.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촉진3도 보시면 5년 걸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뭐 부산시장 바뀌고 뭐 되고 하면서 설계도 바뀌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재개발은 항상 변수가 있다. 그거를 계속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22년 10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이제 비교적 빠르게 24년 5월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지금은 이주 중이고 뭐 이주가 거의 다 마무리됐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블로그에 보시면 블로그나 각종 자료에 보시면 지금 현재 비례율이 103%다 이렇게 돼 있다 하는데 제가 이것도 최근에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거의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103% 이거는 임의로 정한 숫자라서 크게 의미가 없다. 자, 왜 그러냐? 비례율을 계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나가는 비용이 얼마냐 그리고 들어오는 수익이 얼마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가는 지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공사비죠. 시공사한테 공사비를 얼마나 주냐. 수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 조합원 말고 남은 거 일반 분양을 하는데 일반 분양자들한테 얼마만큼의 돈을 거둘 수 있냐. 이게 바로 수입과 지출인데 지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거를 가하고 착공하기 전에 그때 시공사랑 본계약을 하거든요. 그때 공사비가 1차로 정해집니다. 그때 비용이 정해지는 거죠. 공사비가 정해지고 이제 분양을 해야죠. 그때 이제 일반 분양가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바뀌거든요. 지금 잡혀져 있는 공사비나 일반 분양가 이거 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비례율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성보다도 입지를 보자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업성을 알려면 공사비랑 일반 분양가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지 사업성이 이제 좋냐 안 좋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총 세대수가 얼마고 조합원이 뭐 얼마나 있다. 조합원 비중이 얼마다. 조합원 비중이 높냐 안 낮냐 요거에 따라서 사업성이 뭐 바뀐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모든 사업성을 다 평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는 이런 시점에 섣불리 여기는 사업성이 좋다 여기는 사업성이 안 좋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계속 입지를 봐야 된다. 입지를 보고 입지가 좋으면 비록 조합원 비중이 조금 높더라도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를 엄청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는 입지가 안 좋아요. 입지가 안 좋은데 조합원 비중은 좋아. 조합원 비중이 좋으면 뭐합니까? 입지가 안 좋으니까 일반 분양가도 비싸게 못 받고 싸게 해도 완판도 안 되고 하면 사업성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입지를 보자. 그거를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특히 여기는 강점이 가격입니다. 가격. 왜 그러냐? 여기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7억이 조금 안 되거든요. 국민평수 84 타입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7억이 조금 안 됩니다. 7억이 조금 안 되는데 프리미엄도 합쳐도 10억 정도의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인데 여기는 시민공원 바로 인근에 있는 그 아크로라는 그런 뭐 하이엔드 고급 아파트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남천섬이 센텀 누엘 보면 가격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가격에 비하면 아직은 이 조합원, 이 물건이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메리트가 있고 그런 아파트 못지않게 여기도 입지가 좋고 내륙에서는 조망이 있는 시민공원이라는 이런 메리트도 있다. 이거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투자나 실거주 측면에서도 괜찮다. 메리트가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은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거의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 가끔씩 보면 괜찮은 가격에 금매가 막 나오는데 그런 금매는 시민공원 뷰가 안 보이는 그런 타입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된다. 그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뭐 임장 영상 이렇게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혹시 임장 영상 기다렸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트렌드가 임장 영상보다도 주간 방송 이게 참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 혼자 이렇게 유튜브를 다시 시작한 이후로 임장 영상보다는 주간 방송 이게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임장 영상을 혼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좀 덜 하지 않냐 걱정도 되는데, 재미보다도 이 영상을 봄으로 해서 투자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 그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조금 바꿨죠. 바꿔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임장 영상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구역을 찾아가서 찍어서 업로드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